저희 이제 세미나 시작할 텐데, 오늘은 이제 송한림 학우님께서 이제 Integrals in Euclidean and Banana Space 관한 주제로 세미나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거 전체 화면으로 어떻게 하냐? 있나? 전체 화면으로 어떻게 나가냐? 이게 뭔가. 아, 예, 반갑습니다, 여러분. 제가 좀 많이 늦었죠? 제가 진짜 조금이라도 더 많은 거를 드리고자 자료를 준비하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늦어졌더라고요. 조금이라도 더 많은 걸 알려드리고 싶어서. 저 흑백 요리사 진짜 광팬인데 오늘 흑백 요리사 올라온 것도 아직 못 봤거든요. 이거 편집하느라고. 그래서 조금만 용서 좀 해주시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유클리드 공간이랑 바나우 공간이란 두 개의 공간 위에서 우리가 적분을 어떻게 정의를 하고 어떻게 다루는지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할까 싶은데요. 혹시 여기 해석학 원을 듣지 않은 학생분이 얼마나 있죠? 생각보다 많네요. 그럼 이제 회원까지의 내용은 간단히 일단 리뷰를 하고서 넘어가는 걸로 할게요. 저희가 고등학교에서 처음에 적분이라는 거를 배울 때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으로 동그라미 같은 게 있다고 하면은 저희가 구분구조법이라고 하죠. 얘를 이렇게 쪼개가지고 뭐 이렇게 쪼개서 얘 넓이들을 각각 더한다. 이런 식으로 저희가 처음에 적분의 컨셉을 이해를 했었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래프 밑면을 잘라가지고 더하는 식으로 저희가 배웠을 거예요. 뭐 이렇게 일정한 간격으로 잘라서 뭐 얘네들 각각의 넓이를 더하는 식으로 저희가 뭐 이런 거를 했었죠. 이게 이제 고등학교 미적분 그리고 대학교 칼큘러스까지 저희가 배웠던 내용이고 이제 저희가 2학년이 돼서 해석학 원을 배우면은 아까 저희가 이 쪼갰던 이 간격들이 굳이 균일하게 잘릴 필요는 없다. 그냥 이 중에 제일 크게 잘린 놈을 기준으로 해도 얘의 길이가 충분히 작게만 만들 수 있다면 굳이 얘네 각각의 길이가 균일하지 않아도 상관없다라는 컨셉으로 리만적분이라고 배우게 됩니다. 이제 저는 그 다음에 배우는 그 다음 뭐 그 다음부터 알게 될 뭐 리만 스틸체스 적분 그리고 르벡 적분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해볼 생각인데요. 그럼 뭐 컨셉은 저희가 리만 적분을 배웠던 거랑 거의 똑같아요. 일단은 뭐 A, B라는 닫힌 구간이 있고 뭐 알파라고 하는 뭐 단조 증가함수 일정하게 증가하는 함수가 있다고 쳤을 때 첫 번째로 파티션이라고 해서 뭐 어, 파티션 저희가 알고 있는 그 파티션이 뭐 이렇게 잘 잘라주겠다. 이거를 이렇게 파티션이라고 이름을 붙였었고 그리고 뭐 알파의 변화량을 이렇게 정의를 하자. 이렇게 정의를 했을. 그리고 얘네는 뭐 저희가 최대값, 최소값, 뭐 어퍼 썸, 로어 썸, 그, 뭐 그래프가 이렇게 있을 때, 뭐 얘가 이제 어퍼 썸이 되는 거고 아래에 있는 놈들을 더한 게 로어 썸이 되는 거고 뭐 그냥 똑같은 개념들이고 얘를 이용해서 이제 어퍼 썸이랑 로어 썸의 크기가 같게 만들 수 있으면은 우리는 얘네들을 접근 가능하다고 하겠다. 그리고 이때 저희는 이거를 알파의 변화량에 대해서 어펄썸과 로어썸을 구한 거기 때문에 저희가 원래는 f 뒤에 dx라는 표시를 썼죠. 그 대신에 알파라는 거에 대해서 했다는 의미에서 f d 알파라는 표기를 하고요. 뭐 혹은 알파도 x에 대한 단조 증가함수였으니까 fx d 알파 x
이렇게 표기를 하거나 둘 중 하나의 방식으로 표기를 하는 게 리만 스틸셋의 적분입니다. 그래서 with respect to 알파 어떤 함수에 대해서인지도 보통은 언급을 해주는 게 맞고요. 그리고 여기서 알파 x를 그냥 x라는 함수로 만들어주면은 우리가 그냥 우리가 배웠었던 리만 적분이 된다. 그냥 사실 그래서 리만 적분이 리만 스틸세스 적분의 조금 특이한 케이스였다라는 것까지가 일단 리만 스틸세스 적분에 대한 내용이고 리만 적분이 있는데 굳이 이렇게 알파라는 함수를 정의를 해서 리만 스틸세스 적분을 따로 정의를 하는 거는 어 이게 뭐 일단 확률론 과정에서 리만 스틸세스 적분이 굉장히 많이 쓰인다고 저는 들었어요. 뭐 변수가 좀 굉장히 자유분방하게 변할 때. 뭐 그런 그럴 때 리만 스틸체스 적분을 사용을 하고 혹은 뭐 이토 인테그랄이나 뭐 스토캐스틱 인테그랄 등의 다른 적분 방법을 사용할 때 이 개념을 응용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딘가에선 쓸모가 굉장히 있게 잘 쓰이고 있다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리만 적분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볼 건데 얘가 저희가 생각을 조금만 해도 알 수 있는 단점들이 몇 개가 있어요. 예를 들어 뭐 fx를 뭐 루트 x분의 1이라고 정의를 하면은 얘의 0에서 1까지 적분값 저희 적분할 수 있죠. 뭐 이거 공식 대입하면은 적분할 수 있어요. 근데 리만 적분을 처음에 정의했을 때 그 어펄 썸, 로얼 썸 같은 얘기를 하면서 리만 적분 가능한 함수는 그 무한대로 가면 안 된다. 바운디드여야 된다라는 조건이 사실 깔려져 있거든요. 근데 얘는 x는 0 부근에서 바운디드 하지 않고 따라서 그거에 따르면은 얘는 리만 적분 불가능한 함수예요. 그럼 이것만 생각을 해봐도, 이게 리만 적분이 완벽한 그런 완벽한 거는 아닌가 보구나, 라는 생각을 저는 했었고요. 어쨌든 그래서 리만 적분 상으로는 적분이 불가능하지만, 실제로는 적분이 가능한 케이스가 그냥 조금만 생각해봐도 바로 알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친구는 디리클레 함수라고 하는데요. 유리수 구간에서는 모두 1이라고 하고, 무리수 구간에서는 모두 0이라고 할 때, 이 함수는 적분을 할 수 있을까? 얘도 마찬가지로 리만 적분의 관점에서 보면은 적분을 할 수 없는 함수예요. 그런 애는 뭐 그럼 적분을 못하고 끝내는 걸까? 여기서 한 가지 얘기를 더 덧붙여 보면은 이런 함수가 있다고 칠게요. 뭐 0, 1, 0, 아니 3, 2, 3, 4, 5 이렇게 한 칸씩 이렇게 격자를 만들고 이 구간에서는 1, 그 다음 구간에서는 0, 1, 0 이런 함수가 있다고 쳐볼게요. 이 함수의 넓이를 계산을 해보고 싶어요. 저희 이거 정적분을 뭐 공식을 열심히 대입해서 해도 되지만 사실 조금 더 간단한 꼼수가 있죠. 그냥 얘네 높이가 모두 1로 같으니까 얘네 높이 곱하기 아래의 길이를 모두 더한 거로 하는 게 훨씬 빠를 거예요. 뭐 얘 길이 1이니까 넓이는 1 곱하기 4 해가지고 몇이냐? 4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 아이디어를 한번 엿다가 적용을 해보고 싶어요. 저희가 지금 아랫변의 길이를 모두 합친 거에 높이를 곱해서 넓이를 구하려고 해봤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높이가 1밖에 없으니까 아래에 있는 놈들의 길이를 구할 수가 있으면은 얘의 넓이를 구할 수가 있겠죠. 근데 유리수에 있는 점들을 모두 모은 거에 길이 뭐 어떻게 저희가 알 수 있을까요, 이거를? 조금 좀 어질어질하죠? 유리수의 길이 쉽게 생각해 볼 만한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이런 스토리에서 시작을 했던 게 측도론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시작까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런 이야기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저는 측도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사실 이거 말고도 리만 적분의 그 단점? 약점은 아직 몇 개가 더 있어요. 예를 들어서 F1, F2 이런 식으로 되는 뭐 함수열이 있다고 해볼게요. 함수의 수열이에요. 그러면 인테그랄 뭐 대충 0 0에서 1이라고 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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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fn을 적분을 한 거에 리미트를 씌웠을 때랑 fn에서 먼저 리미트를 씌우고 그거를 적분한 거. 이 둘은 같을까? 한마디로 극한을 리미트 안에서 바깥으로 빼낼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한 질문도 리만 적분은 노라고 하게 됩니다. 못 빼내요. 이런 거를 해결할 수 있는, 이런 걸 해결하는 아이디어 역시 그 다음에 제가 소개해드릴 르벡 적분에서 제시를 해주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르벡 적분이 뭔지를 살펴볼 건데 좀 어떤 컨셉인지부터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 이번에 있는 내용부터 보면은 이 M이라는 집합에 있는 친구들을 매저러블 셋이라고 하겠다. 길이를 잴 수 있는 셋 정도로 이해를 해볼게요. 그러면 쉽게 말해서 M이라는 거는 길이를 잴 수 있는 애들의 모임 정도로 생각을 하면 되겠죠. 실제로 여기 있는 조건들도 그런 관점으로 생각을 해볼게요. 어떤 집합 X를 일단 뭐 얘는 거리를 잴 수 있는 게 좋겠죠. 뭐 일단 전체에 해당되는 애는 그래서 얘는 길이를 잴 수 있다라고 해주고 간단하게 X라는 집합이 이 구간이라고 해볼게요. 이 구간에서 만약에 여거의 서브셋 A의 길이를 구할 수가 있다. 그럼 X의 길이를 구할 수 있고 A의 길이를 구할 수 있으면은 여기 여집합에 해당되는 나머지 구간 애들의 길이도 구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관점에서 A의 길이를 구할 수 있으면 나머지 애들의 길이도 구할 수 있다. 라는 의미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이번에는 서브셋이 하나가 아니에요. 길이를 잴 수 있는 서브셋이 여러 개가 있어요. 뭐, 한 네 개 정도 있다고 칠게요. 그럼 얘네들을 모두 유니온한 거, 합집합한 얘의 길이도 구해야 될 수 있지 않겠냐. 이것도 그냥 뭐 네 개 더하면 될 것 같고, 뭐, 그죠? 그래서 어쨌든 각각의 길이를 구할 수 있으면 그거를 합집합한 결과도 길이를 구할 수 있다라는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 시그마 알제브라라는 친구가 사실 위상수학을 공부해 보신 분은 그 토폴로지의 조건이랑 굉장히 비슷하다는 생각도 드실 텐데 얘를 그런 관점에서 볼 수도 있지만 이렇게 그냥 길이를 잴 수 있는 애들의 조건은 무엇일까? 라는 생각의 관점에서 이해를 해봐도 대충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는 설명을 가지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그래서 얘를 이용해서 이제 뭐 메저러블한 펑션이 어떻게 정의되는지 얘기를 할 수 있고 넘어가 볼게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메저러블한 친구, 어떻게 하면 잴 수 있는지 조건을 줬죠. 그러면 이제 걔네들을 대상으로는 뭐 길이를 잴 수 있으니까 그 길이를 그냥 이렇게 메저라고 표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렇게 메저. 한국말로는 사실 측도라고 하는 게 정확한 표현인데 그냥 단어가 익숙하지 않으시면은 길이 정도로 생각을 해주셔도 당장은 괜찮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메저라는 거를 정의를 하고 그 다음부터는 앞으로 필요한 친구들을 조금만 얘기를 해볼게요. 첫 번째로 캐릭터리스틱 펑션이라는 건데 그럼 2라는 집합 위에서만 1이고 나머지는 모두 빵인 함수. 뭐 예를 들어 카이 뭐 0,1이라고 하면은 그냥 뭐 여기서 여기 사이에서만 1이고 나머지는 0인 함수가 되겠죠. 이런 애를 정의를 하면 얘네들을 계속 더함으로써 이렇게 심플 펑션이라는 것도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얘도 그냥 캐릭터리스틱 펑션 각각의 어느 정도 스칼라벨을 해서 더해준 형태인데 그냥 이런 식으로 뭐 직선이 따닥따닥 있는 함수들을 심플 펑션이라고 해요. 그럼 쉽게 말해서. 그래서 얘를 따르게 정의를 하기로는 코도메인, 공역인가 지역인가 뭐 어쨌든 코도메인의 원소의 개수가 유한계인 함수를 심플 펑션이라고도 하거든요. 이게 함수가 조금이라도 곡선을 그려버리는 순간 여기에 점이 무한히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코도메인의 그 원소의 개수가 유한계가 될 수가 없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얘를 코도메인의 원소의 개수가 유한계인 함수라고 하기도 한다라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뭐 매저가 있으면은
그거를 가지고 뭐 메저 스페이스를 정의를 붙여줄 수 있다라는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이용해서 이제 저희가 아까 했던 질문에 대해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 볼까요? 저희는 아까 유리수 같은 조금 애매한 집합들을 우리가 만났을 때 이 친구의 길이를 어떻게 구할까라는 질문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저희가 지금 그거에 대한 해답을 어느 정도 줬죠. 이러한 조건들이 있으면 뭐 길이를 잴 수 있다. 그래서 길이를 이렇게 잰다라고 대답을 해줬으니까 이제 그거를 가지고 접근하는 과정을 조금 더 구체화를 하도록 해봅시다. 저희가 심플 펑션에 대해서 일단 얘기를 할 거예요. 뭐 x축이 이렇게 있고 대충 한 3개 정도만 그립시다. 이렇게 생긴 심플 펑션이 있다고 했을 때 얘의 넓이를 어떻게 구할 것이냐. 뭐 여기 있는 표기를 따라가면 알파 1, 알파 2, 알파 3 정도로 이름 붙이면 이쁘겠죠? 그러면 이때 이 함수를 적분한 값은 그냥 알파 1 곱하기 여기 밑면의 길이 뮤 A1이 되겠죠. 뮤라는 건 저희가 아까 얘기했던 그 매저 길이라는 뜻이에요.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 넓이는 그래서 알파 1 뮤 알파 1 알파 2 뮤 A2 알파 3 뮤 A3 각각 이렇게 넓이를 구해주면 되겠네요. 그러면 이제 얘네들을 모두 더해준 값이 최종적으로 이 심플 펑션 s를 적분한 값이 되겠죠. 그래서 그 스칼라 값에 밑면의 길이를 곱해준 거를 모두 싹 다 더한다. 이렇게 우리가 심플 펑션은 적분을 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참고로 여기서는 지금 s 다음에 d 뮤가 붙어 있잖아요. 저희가 아까 리만 스틸체스 적분해서 dx라고 안 하고 d 알파라고 했던 것처럼 여기서도 이 뮤라는 특도에 관해서 적분값을 구한 거기 때문에 d 뮤라고 보통 붙이게 됩니다. 그리고 얘를 이용해서 f라는 그냥 일반적인 곡선 함수가 있다고 칠게요. 얘 얘보다 작은 심플 펑션들은 무수히 많겠죠. 뭐 이런 애들도 있을 테고 뭐 이런 애들도 있을 테고 얘를 조금 더 촘촘하게 해서 뭐 이런 애도 있겠죠. 이렇게 무수히 많은 f보다 작은 심플 펑션 s들 중에 그거의 적분값의 최대값을 우리가 f의 적분값이라고 하자. s라는 심플 펑션을 적분한 거의 최대값이라고 하면은 뭐 심플 펑션이긴 하지만 f의 사실상 거의 똑같이 근사된 함수가 되겠죠. 이거를 진짜 한없이 근사를 시켜버리면은 f의 적분값과 다를 게 없다라는 의미 정도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f의 적분값을 계산을 할 수가 있고 우리는 이거를 르벡 적분이라고 이름을 붙이겠다. 별거 없죠? 해석하기 이렇게 재밌는 과목인데 해석학도 좀 많이 관심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좋은 과목인데 선배들이 자꾸 비웃더라고요. 뭔 해석을 하냐면서. 어쨌든 그래서 이번엔 사실 저희가 중요하게 다루진 않을 건데 그냥 이렇게 르벡 적분을 정의를 했으니까 이 값을 이용해서 LP 노름이나 LP 매트릭 같은 애들을 뭐 우리가 잘 줄 수 있다라는 식으로 저희가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아까 저희가 얘기했던 그 발레들이 있었죠. 이 친구랑 그 디리클레 함수. 얘네들을 이제 다시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면 저희가 리만 적분이랑 다르게 르벡 적분을 얘기를 할 때는 함수가 바운디드여야 된다라는 조건이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 문제가 해결이 됐다. 그리고 두 번째로 디리클레 함수를 어떻게 적분을 할 것인가.
제가 이 부분은 언급을 안 하고 넘어갔는데, 점 하나의 측도는 저희가 0이라고 칩니다. 뭐, 예를 들어, 뭐, 1이라는 점이 있으면, 뭐, 이거의 길이는 0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가 아까 퍼지티브 메저를 정의를 할 때, 이렇게 카운터블 썸까지는 밖으로 빼낼 수 있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유리수의 점의 개수는 카운터블이죠. 그래서, 음, 얘를 Q라고 해버리면 얘는 i가 1부터 무한대까지 각각의 뭐 점 하나를 넣어주면 되겠죠. 얘를 적당히 인덱스를 잘 붙여줘서 얘네들을 모두 점들을 카운터블 개수만큼 더해줬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거 하나의 칙도가 0이면은 다 더해도 0이겠죠. 그래서 그게 무슨 뜻이냐면 유리수라는 집합의 칙도는 즉 길이는 0이었다는 소리고 그러면 그거의 적분값도 뭐 자연스럽게 0이 되겠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적분 못한다고 생각을 했던 디리클레 함수도 뭐 르벡 적분을 통해서는 그 값이 0이라는 거를 알아낼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고요. 사실 디리클레 함수는 음, 해석학 시간에 적분 불가능한 함수로 배운다고 알고 있어서 일단 가져와 봤어요. 그 르벡 적분이 리만 적분을 어쨌든 조금 더 발달시킨 형태이다. 그래서 르벡 적분을 이용해서 되게 여러 가지 정리들이 있는데 얘네들은 그냥 이런 게 있구나 정도만 구경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아마 여기 세 개 중에 하나는 실해석이나 실변수 시험 때 무조건 나올 거니까 이런 애들이 있고 뭐 루진스 시오렘이라는 것도 있다. 그리고 이 친구들을 어떻게 잘 지지고 볶고 하다 보면은 이런 결과를 얻을 수가 있는데요. 이거 증명이 조금 사실은 이게 제가 되게 좋아하는 정리라서 증명을 하고 싶었는데 증명이 조금 많이 길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생략을 하는 걸로 하고 맨 아래에 있는 결과만 보는 걸로 할게요. 뭐 P랑 K의 값을 어떻게 잘 주면은 르벡 인테그랄이 리만 적분에 정말 제대로 된 제네럴 좀 더 제대로 일반화시킨 결과임을 알 수 있다라는 내용이고 그래서 어쨌든 르벡 적분이 리만 적분을 그냥 완벽히까지는 아니고 어느 정도의 단점도 아직 존재하지만 어쨌든 리만 적분을 업그레이드한 형태가 르벡 적분이다 정도로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르벡 적분도 이렇게 말을 했지만 완벽한 친구는 아니에요. 이에 대한 내용은 폴란드라는 책에 소개가 돼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저희가 메저에 대해 언급을 했던 것 중에 아까 저희가 이거를 실제로 사용하고 넘어갔지만 무한대까지 모두 무한대까지 더해도 이 합이 대충 잘 보존이 된다라는 내용이 있었는데 이것도 안 되는 케이스가 존재를 하고요. 비탈리셋이라는 좀 진짜 기괴한 집합이 하나가 있어요. 그거를 어떻게 잘 지지고 볶고 하면은 이거에 모순점이 나오더라고요. 그거 말고도 뭐 르벡 적분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아직 몇 가지 존재하기는 하더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혹시 틀린 내용이 있나요? 그죠? 그런가? 그거는, 그거는 다른 식으로 어떻게 해서 잘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음, 그죠? 진짜예요? 아, 뭐 그렇다고 하네요. 뭐 궁금하신 분은 폴란드라는 책, 뭐 PDF 치면은 바로 나오거든요. 그거 심지어 1장 1에, 1.1에 있는 내용이니까
궁금하신 분은 찾아봐도 될 것 같고. 그래서 저희가 르벡 적분을 이제 대충 정의를 했는데 이거를 이용해서 미분도 정의를 할 수 있다. 미분은 보통 적분의 반대라고 많이들 하잖아요. 이것도 1번 볼 필요 없이 2번만 볼 건데 지금 람다 A2를 이렇게 정의를 해버리면은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반대로 H는 D 뮤분의 D 람다 A다.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해서 미분에 대한 이야기도 저희가 하게 됩니다. 이거를 그래서 라돈 니코뎀 시오렘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미분에 대한 이야기도 할 수 있다. 까지가 일단 유클리드 공간에서 제가 소개시켜 드리고 싶었던 내용이고요.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바나우 공간이라는 조금 낯선 공간을 대상으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바나우 공간이 뭔지부터 간단히 짚고 넘어가면 노름이라는 거는 저희가 고등학교에서 기하 시간에 배웠던 뭐 벡터의 절대값, 벡터의 크기와 약간 비슷한 느낌의 개념이에요. 저는 그걸 일반화한 개념이라는 식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뭐 벡터 공간에서 벡터의 어떤 특정한 값을 노름이라고 하고 그렇게 노름이 잘 정의되어 있는 공간을 노름 스페이스라고 한다. 그리고 이제 노름들은 이 아래의 조건들을 만족을 하면은 노름이라고 한다. 정도의 의미이고 그 다음에 콤플리트라는 개념이 있어요. 이거 혹시 코시수열이 뭔지 모르시는 분 있으실까요? 넘어갈게요. X라는 집합 위에 정의된 모든 코시수열이 수렴하게 만들 수 있으면은 얘를 완벽하다라고 하는데 컴플리트니스. 이걸 아마 해석학 시간에는 이 표현 말고 모든 집합에 슈프리멈이 존재한다라는 조건으로 배웠을 겁니다. 둘이 사실 같은 얘기예요. 그거는 같은 얘기 아니고요? 같은 얘기 아니에요? 아, 나 이거 같다는 거 증명했던 걸로 아는데? 아, 예, 뭐 그렇다고 하네요. 뭐 어쨌든 그냥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노름 공간에 완비성이란 이 컴플리트니스라는 조건까지 주어져 있으면 얘를 바나우 공간이라고 우리가 부른다. 여기서는 제가 하나 앞으로 표기상 편의상 그냥 노테이션만 이렇게 언급을 해드린 건데요. B에 볼드체가 돼 있으면 얘는 그냥 바나우 공간이고 절대값 F를 이렇게 쓰면은 FX 노름을 의미를 한다. 이 정도로 이해를 하고 넘어가 주시면 될 것 같고. 네. 예요? 네네. 여기에 이제 완비성까지 주어져야지 바나우 공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그래서 그냥 언급 하나만 하고 넘어가면은 만약에 f가 심플 펑션이 그러면 이 절대값 f도 심플 리얼 펑션이 되겠죠. 이런 특징이 있다. 그리고 사실 바나우 공간에서 적분을 만드는 방식도 그냥 저희가 르벡 적분을 만들었던 방식이랑 거의 똑같아요.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저희가 르벡 적분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슈프리멈, 최대값이라는 표현을 사용을 했었는데요. 어딨냐? 네, 이렇게 슈프리멈이라는 개념을 이용을 해서 르벡 인테그랄을 정의를 했는데, 바나우 공간에서, 바나우 공간에 있는 함수에서 슈프리멈, 최대값이라는 얘기를 저희가 하기는 어렵다 보니까 그거 대신 약간 다른 표현을 사용했다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F가 지금 보시면 이 공역, 코도메인이 지금 바나우 공간이죠. 이렇게 된 함수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만약에 F가 그 절대값 F는 F의 노름을 씌운 값이니까 그 값들이 모두 그냥 유클리드 공간에 있는 그 리얼 밸류들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이 절대값을 씌운 F라는 함수가 르벡 인테그랩을 하면은 그냥 이 F라는 함수도 르벡 인테그랩을 하다고 하겠다. 그리고 만약에 지금 F 이 값도 결국은
그 실수죠? 예, 노름값을 씌웠으니까. 그래서 얘는 실 함수에 대해 르벡 적분을 한 값이 0이라는 걸 의미하는데 f에서 어떤 적당한 심플 펑션 sn을 줘서 이 sn의 함수열을 이런 함수열을 주고 이거의 극한값이 0으로 가버리게 만들 수 있으면 얘를 보크너 인테그라블이라고 하겠다. 그리고 이렇게 할 수 있으면은 sn을 적분한 값에 극한값을 f의 적분값이라고 하겠다. 이렇게 저희가 바나우 공간에서는 적분을 정의를 합니다. 이건 별거 없어요. 그냥 어쨌든 이렇게 저희가 바나우 공간에선 이런 식으로 적분을 하게 되는데 얘가 그래서 저희가 이전에 알고 있었던 르벡 적분이 갖는 좋은 성질들을 거의 다 갖고는 있다. 뭐 이것들 저희가 잘 아는 그런 애들이죠. 뭐 F가 컨스턴트면은 그냥 이렇게 값이 나온다. 뭐 이거 리니어하게 만들 수 있고 뭐 이런 얘기들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알고 있던 적분이랑 거의 유사한 특징을 갖는데 하나의 차이점이 있다면은 저희는 아까 적분을 정의한 다음에 미분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죠. 보크나 적분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는 미분이 불가능합니다. 대신에 이거를 특정한 어떤 조건을 주면은 이거를 미분 가능하게 그러니까 라돈 니코dim 정리의 그 성질을 만족하도록 저희가 만들어줄 수는 있어요. 이거는 그거에 대한 개념인데 그냥 뭐 이런 조건을 주면은 뭐 미분을 시킬 수 있다 정도로 보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궁금하신 분 한번 읽어보시고 뭐 그래서 이런 조건을 만족을 하면은 뭐 바, 보크나 접근 가능한 함수도 라돈 니코뎀 시오렘을 적용을 해버릴 수 있다. 라는 내용이었고요. 이제 저희가 보크나 적분 다음에 반화 공간에는 적분이 하나가 더 있어요. 하나는 아니고 여러 개가 더 있는데 다른 적분을 하나를 더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번엔 그 메저러블인데 약간 약하게 메저러블하다라는 개념을 저희가 들고 왔어요. 그러니까 이름 그대로 메저러블보다는 약간 약한 개념이거든요. 실제로 한번 메저러블의 개념이랑 비교를 해보시면 메저러블한 모든 함수들은 위클리 메저러블해요. 근데 위클리 메저러블 하다고 메저러블 하지는 않아요. 어쨌든 이런 특징을 갖고 있는 개념인데요. 대신에 음, 얘네들을 그러니까 위클리 메저러블 하면은 메저러블 하게끔 만들 수 있는 조건이 있기는 있다. B라는 바나우 공간을 세퍼러블한 공간으로 줘버리면은 이때는 위클리 메저러블한 함수는 항상 메저러블한 함수가 된다. 라는 특징이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앞에서 봤던 메저러블을 이 위클리 메저러블이랑 비교하는 의미에서 얘 그냥 메저러블이라고 하지 않고 스트롱리 메저러블이라는 표현도 사용하기는 합니다. 마찬가지로 보크너 인테그랄은 메저러블의 개념을 갖고 왔으니까 스트롱 인테그랄이라는 식으로 부르고요.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위클리 메저러블이란 개념을 이용해서 이것만의 적분을 만들어낼 수 있는데 일단은 뭐 아까 저희가 이거 합성한 함수가 메저러블한지에 관해서 얘기를 했던 것처럼 합성한 함수를 적분한 값에 대응되는 어떤 값이 있으면은 이거를 위클리 인테그러블 하다고 정의를 합니다. 저희가 알고 있던 인테그러블 정의에서 합성을 한 번씩만 해준 건데 이것도 아까 위클리 메저러블이랑 마찬가지로 만약에 얘가 인테그러블 하면은 위클리 인테그러블은 만족을 해요. 근데 반대로 그 역의 관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5번에 있던 식을 또 잘 변형을 시키면은 이러한 식으로까지 유도를 시켜줄 수가 있고 만약에
저희가 위클리 인테그라블이라는 거는 X 안에 어떤 서브셋 E에서 적분한 결과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건데, X에 그 어떤 서브셋, 메저러블 서브셋 E를 가지고 와도 항상 이 값이 존재를 하면은 이때는 이거를 패티스 인테그라블이라고 하고, 그때 적분값을 패티스 인테그랄이라고 한다. 라는 식으로 이제 위크 인테그랄을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위클리 메저러블을 가지고 비교를 했던 것처럼 만약에 f라는 함수가 스트롱리 인테그러블이라는 뜻이죠. 보크너 적분 가능하면은 이거는 위크 인테그럴, 패티스 인테그럴도 가능해요. 근데 반대로 이게 패티스 인테그러블 할 때는 항상 보크너 적분 가능하지는 않고 비각 세퍼러블이라는 조건이 있는 경우에만 이 둘을 동시 조건으로 만들 수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냥 마지막으로 이런 것까지 있다라고 소개해드리는 적분인데요. 덤포드 적분이라는 것도 있어요. 이거 생김새는 지금 앞에 있던 패티스 적분이랑 거의 똑같죠? 생긴 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 적분값을 덤포드 적분값이라고 하는데 이거의 특이한 점은 음, 저희가 아까 패티스 인테그랄을 얘기를 할 때도 그랬고 이 적분값은 항상 이 B라는 공간에 있어야 했죠. 이 적분값이 이 바나우 공간 위에 있는 값이 돼야 했는데, 그러니까 바나우 공간에서 이러한 값을 찾을 수 있으면 적분 가능하다라고 했던 건데, 이 친구는 굉장히 특이하게 원래 있던 바나우 스페이스가 아니라 그거의 더블 듀얼에 대해서 그거의 더블 듀얼이 된 공간에서 그 값을 찾으려고 합니다. 저도 사실 이 친구는 찾아봐도 얘기가 잘 안 나와가지고 이런 게 왜 존재하는지까지 이런 게 어떤 연구에서 쓰이는지까지는 찾아보지를 못했는데 어쨌든 더블 듀얼은 파이나이트 디멘셔널인 경우에는 그냥 원래 있던 그 공간이랑 거의 비슷하죠. 근데 이제 인피니트 디멘셔널이 되면은 이야기가 완전 달라져 버리니까 아마 무한 차원을 다루는 연구자분들이 뭐 이거를 가지고 재미를 보고 계시지 않나라고 저 혼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더블 듀얼에서도 이렇게 뭐 덤포드 적분이라는 친구가 있다. 까지의 내용이고 이렇게 해서 저희 실해석 내용의 일부분이랑 그 이후의 내용까지 무려 40분 안에 끝낼 수 있는 해석학 여러분들도 꼭 해보시길 바라면서 이거는 그냥 참고 문헌이고요. 그냥 뭐 이런 논문이랑 뭐 이런 책들을 뭐 좀 익숙한 책들 있죠? 이런 애들을 참고를 했는데 와 진짜 보크나 적분 내용을 찾아보니까 싹 다 독일어 논문이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거 하는데 많이 힘들었어요. 어쨌든 이런 뭐 궁금하신 분은 여기서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해석학에 관심을 더 가져주셨으면 하는 마음과 함께 세미나는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하실 분 있으신가요? 네, 없으시면 끝내도록 하겠습니다.